네트워크 저 건너편에 계신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코비드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많은 어떤 학습에 아니면 비즈니스에 아니면 어떤 기술 적용 측면에 있어서 좀 더 걸맞는 어떤 비즈니스 환경, 기술 환경, 적용 환경을 야기하는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여러분들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술 아니면은 그 기술에 대한 적용 부분을 좀 더 많은 루트로 좀 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세상에 나온 지도 꽤 된 것 같아요. 벌써 이제 10돌도 넘었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또 저희가 어떤 프로덕을 담당을 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따라가기 힘든 속도로 서비스나 제품들이 애저에서 계속 릴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많은 서비스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최근 한 3, 4년 혹은 4, 5년 혹은 또 네이티브한 도커 환경까지 감안을 하자면은 그래도 한 6년 이상 굉장히 많은 이 빠른 속도로 컨테이너 내지는 또 쿠버네티스와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일견 VM을 대체를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그 이상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회사에서 지금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을 최근 몇 년간 쭉 보고 있는데요. 날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놀라는 부분들이 뭐 쿠버네티스 뭐 이제 이거 안 쓰면은 트렌드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내지는 컨테이너고 원래 적용해서 잘 쓰고 있는 건데 뭐가 또 새롭겠어?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도대체 그 깜짝 놀랄 만한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도 글쎄요 딱히 꼽으라면은 굉장히 많을 거는 같은데 뭐가 좋네, 뭐는 반드시 써야 되네, 이걸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최고네, 이런 데에 대한 부분들은 글쎄 뭐랄까 이렇게 딱 손으로 꽉 잡기가 좀 어려운 거는 같아요. 이 컨테이너 시장이 진짜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애저 클라우드도 지금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해가지고 거의 내재화된 인프라서부터 많이 바뀌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두루뭉술할 수 있는 요건이기도 한데요. 자, 내재화가 되어 간다.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이 두루뭉술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은 어쨌든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좀 깊이 있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슬라이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이 안에는 상당 부분 기술적인 요건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특히 적용이나 컨테이너 환경과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아우러지는 전반적인 인프라 단의 운영 환경들, 뭐 데브옵스하고 CI/CD 영역까지도 분명히 확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용 요건들도 오늘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말이죠. 뭐 제가 처음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오픈소스 부분들을 담당을 하는 어떤 오픈소스 제품과 오픈소스 기술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에 어떻게 녹아 있는가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첫 경력을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영락 차장님께서 입사를 했을 때는 이제 개발자 친화적인 요건들을 담당을 하는 개발자 제품 PM으로서 그리고 또 개발자 커뮤니티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어떤 에반젤리스트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쨌든 굉장히 많은 변화를 오픈소스 측면에서 가져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 굉장한 변화를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리눅스는 암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네네. 그분은 이제 시절이죠.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예, 민망할 정도긴 합니다만, 예.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리눅스 사랑한다라고 예. 발표를 했고요. 네네네. 심지어 지금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오픈소스 재단이 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지금 플래티넘 멤버로 속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단순히 속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오픈소스 기여를 실제로 직접 하고 있고요. 예, 좋아요. 그러면서 또 한번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이기도 했죠. 깃허브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깃허브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가족이 되었다. 근데 또 이 논란만한 사실에 연계해가지고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저 빨간색 보이시죠? 네. NPM마저도 함께 가족으로 맞이를 했습니다. 이건 이 어떻게 평하세요? npm이라는 게 예. 특히 노드.js라고 해가지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네. 진짜 거의 밥 먹듯이 쓰는 명령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드.js, 자바스크립트 이쪽에 패키지를 관리하는 네네. 이제 노드.js 패키지 매니지먼트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요 GitHub 회사에서 네. 이 npm을 인수했습니다. 네. 인수, 합병,
뭐 이 합정연행 자체가 더 이상 낯설은 부분은 아니죠. 특히 이 IT와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들은 인수합병을 했다, 가족이 됐다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조금 더 통합된 프레임워크와 통합된 개발 환경 자체를 클라우드에 어떻게 네이티브하게 플러그인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이, 즉 원스톱으로 뭔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역들부터 해가지고서 한 번에 쭉 아우를 수 있는 기술 스택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분명히 이전의 회사의 느낌은 많이 떨궈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것이 예.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이제 여러분들 고객분들께서 쓰시는 그런 환경의 변화도 있겠지만요.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부에서 개발을 할 때 기트를 쓴다.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쵸, 그런데 코드플렉스가 있었으니까 그쵸. 당시만 하도. 그런데 하더라도.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 기트허브를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예. 자체 기트도 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npm 그런 패키지도 직접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청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부연을 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코드 래퍼 운영 그 플랫폼이 있었어요. 그게 코드플렉스라는 것인데, 이제 코드플렉스를 저희가 완전히 풀리 이제 GitHub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한 거죠. 사실 그 엄청이라는 얘기는 이제 100% GitHub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 컨테이너라이제이션 환경, 그리고 쿠버네티스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가는 이 환경 자체가 아우를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도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어떻게 쿠버네티스와 함께 좀 더 깊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분명한 부분은 이 컨테이너, 도커, 그리고 쿠버네티스 모두 다 오픈 소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픈 소스가 이 점점 변화하는 이 시장에서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함께 네. 어떤 식으로 같이 가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네. 여러 가지 혁신을 예. 오늘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좀 더 좀 드라이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본질적으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자체가 쿠버네티스를 많이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찾아가야 되는가, 길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적용을 하시고서 사용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넓은 스펙트럼을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소 좀 드라이 하더라도 좀 챙겨가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본격. 체인지와 챌린지라고 써놓으셨네요. 그쵸. 이거 뭐 말 그대로 변화와 도전입니까? 아니면 변화와 아니면 힘든 부분입니까? 변화하면서 네. 고민하고 도전하는 이제 꼭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아니라 네. 우리 다 같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보이시는 분이세요. 네, 한번 감사합니다. 보실까요? 예. VM은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쵸. 가상머신. 이거는 뭐 예전에 프라이빗한 환경에서 뭐 예를 들면 VM웨어라던가 시트릭스라던가 아니면 오픈소스 진영의 뭐 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VM에 대한 적용은 상당히 익숙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뭐 혹자는 이제는 뭐 VM을 컨테이너가 막 대체를 한다. 이게 정말 반복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의 연계선상의 기술로 봐야지 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합집합이냐 부분집합이냐 뭐 이렇게 왈가왈부도 많아요. 이런 차이들이 도대체 뭘까요? VM 그리고 가상화에서 컨테이너로 이게 정말 가는 트렌드가 맞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가는 트렌드가 뭐 전혀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직도 VM 가지고서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이 VM 백엔드 IaaS 인프라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어쩌면은 충분하게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컨테이너로 가요. 네, 컨테이너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요. 왜 그래야지 되는 뭐 어떤 타당한 개연성이 있는 요건들은 개연성이라기보다 예. 요 위에서 지금 보시면요. 그래프가 네. 이렇게 있어요. 네네. 근데 VM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서버를 직접 갖다가 설치하고 하는데 거의 네.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정도로 네. 서버를 증설하려면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상 서버라고 등장하면서 네. 클라우드에서 가상 서버를 막 만들고 하는 거를 네. 이렇게 그래프처럼 온디맨드식으로 막 발전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현실이 점점 서비스가 복잡해지면서 네. VM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구동하는 시간이 네. 많이 걸리는 겁니다. 네. 지금은 저희 고객의 눈은 무중단 서비스예요. 네. 서비스 중단이 없는 VM 가지고서 가상머신을 띄우는데 거의 몇 분에서 수십 분이 걸리는 그 시간을 네. 고객들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충족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 그것이 바로 컨테이너라는 겁니다. 빨리빨리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속성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한 속성으로 이제 글로벌 바뀌는 속성이죠.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그래프는 일종의 이제 탑앤다운에 대한 플럭추에이션이 점점 상세해지면서 그 간극이 좀 더 촘촘해질 수 있다는 요건으로도 해석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자, 이제는 수분, 수십 분에서 수분, 뭐 커다란 클러스터 팜을 만들면은 수개월의 경우에 따라서는 기간계를 옮길 때는 1년 이상도 걸리는 경우들이 많았었죠. 온프레미스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레가시 환경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온프레미스가 가지고 있었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VM이 극복을 해줬고 이제 그 VM이 극복된 요건마저도 더 단축되면서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애자일한 게 에브리웨어로 그쵸. 가는 거죠. 좋습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역시도 지금 함께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이미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넷플릭스 요건이 있네요. 넷플릭스는 굉장히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누어서 서비스하기로 유명했던 회사고 그 복잡도를 굉장히 이머징 테크 당시에 이제 초기 쿠버네티스 요건으로 해서 많이 풀어나가는 회사로도 유명하기도 해요. 단순히 이제 온디맨드 비디오를 쭉 뿌려주는 요건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하나의 사례로서도 잠시 또 언급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결국은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이유가 네. 어떻게 서비스 더 잘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무중단 어떻게 더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느냐 네. 여러 가지 고민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하나의 웹페이지가 있다고 하면은 네. 거기에 거의 한 몇백 개의 컨테이너가 내부에서 돌아가면서 그것이 각각을 서비스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아키텍처를 설계해가지고서 서비스를 이뤄냈습니다. 네. 이러한 사례들이 이제 잘 보급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면서 네. 이제 점차 컨테이너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역시 오픈소스는 누군가가 이니셔티브를 세게 가지고 가면서 이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환경만 잘 조성이 되면 굉장히 파급 효과 내지는 이 기술의 충격은 확실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VM 대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게 비교 모수가 어딘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가트너 쪽의 설문이고요. 네네. 아까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실제로 많은 큰 기업들이 예. 지금 컨테이너 시장으로 컨테이너 운영 프로그램으로 예. 다 하나둘씩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트너가 되든 IDC가 되든 어떠한 이제 기술 요건을 중심으로 시장 조사를 하는 이 단체에서 내보내는 리포트들이 마냥하고만은 분명히 아닌 거는 같아요. 그렇다면은 저 75%라는 숫자를 굳이 보수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컨테이너가 분명히 요소요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믿고 보시죠. 자, 그런데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이 컨테이너 시장으로 계속 변한다라고 네. 하지만은 네. 그 기반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네.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가상 머신을 가지고서 서비스를 한다라고 네. 했을 때 소위 말하는 버추얼 박스, VM웨어 해가지고 예. 개별 윈도우 PC에 설치해서 서비스를 하진 않잖아요. 예. 분명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해서 예. 가상머신 몇백 대, 몇천 대를 네.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네트워크 중단 없이 쓰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예. 이러한 것도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 예. 도커라고 해가지고 기술이 있지만은 네. 컨테이너만으로는 네. 아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몇백 개의 컨테이너가 네.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네.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컨테이너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서비스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요건으로 이미지를 빌드하고 그 다음에 배포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상당 부분 네. 입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스스로는 스탠드얼론 그 컨테이너 자체로는 방어 기전이 별로 없는 이 맞습니다.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게 네. 사실 컨테이너 시장이 2015년 한 중반쯤에 해서 네. 계속 성장을 하면서 네. 이 오케스트레이터에 대한 다양한 제품들이 사실 있었어요. 예. 쿠버네티스뿐만 아니라 도커, 수엄, 예. DCOS, 디코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정받은 네. 특히 커뮤니티와 함께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네. 함께 많이 성장한 것이 예. 바로 이 쿠버네티스라는 겁니다. 그 좋은 말들을
다양하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다. 뭐 커뮤니티가 함께 하면서 뭐 커간다. 각 벤더들도 참여를 해가지고서 뭐 특히 이제 SLA를 보장을 하는 요건까지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랄까 좀 상업적인 용어 같아요. 상업적인 용어. 네. 상업적인 용어 같습니다만은 그 이면에 있는 그 기반에 대한 성장, 기술 기반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함께 뭔가를 발전시켜 왔다라는 거고, 그 함께 발전시키는 이유는 서로가 불편함을 인식했고 서로가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을 찾아간다라는 건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리눅스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제는 명실공히 기업형 이 백엔드 서버형 OS로는 뭐 의구심 없이 더 이상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 스택이 된 것처럼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역시도 분명히 그렇게 자리매김을 이미 하고 있기도 하지만 좀 더 이 콘크리트한 수준으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걸 좀 더 뭔가 좀 긱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개발자스럽지 않게 준비했는데 개발자스러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뭐 계시죠. 저는 좀 그래 보여요.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지금 쿠버네티스란, 일단 쿠버네티스, 도대체 이게 쿠버네티스란 무엇인가? 근데 최창님, 최영락 선생님, 우리가 지금 뭐 쿠버네티스 101 하는 건 아니죠. 100 하는 건 아니죠. 잠시만 좀 참아주세요. 우리가 이제 이 많은 스펙트럼의, 다양한 이 스펙트럼의 이 시청자들도 함께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소개는 그래도 한번 명분 있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예. 뭐 저는 그렇다고 뭐 쿠버네티스의 정의가 어떻고, 뭐 예. 도커 컨테이너가 어떻고, 좋아요. 뭐 예. 엔바이엠 매트릭스 그런 얘기를 하고자 좋아요.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도커라는 용어, 컨테이너가 네. 우리가 항구에서 보면은 해안, 그 바닷가에 항구에서 네. 보면 컨테이너가 막 많잖아요. 그렇죠. 이 쿠버네티스라는 이 어원이 네. 그 컨테이너가 실린 네.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잖아요. 네. 그 항해하는 그 돛을 상징해가지고서 형상화해가지고서 이 쿠버네티스라는 이름이 나온 그리스어라는 어원이에요. 저희 파란색 쿠버네티스의 이제 커뮤니티 로고를 보게 되면은 이 배 키가 이렇게 있죠. 그쵸. 그리고 또 저기 이제 우리가 쿠버네티스 하면 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아직은 또 왠지 유명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부르는 보통 우리 용어로는 헬름, 영어로는 헬m, 그렇죠. 그거 역시도 이제 키 모양이고 오케스트레이션을 한다라는 이 요건으로 저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컨테이너가 많이 실린 게 있을 때 네. 그것을 어떻게 네. 배에서 항해하면서 안정적으로 운항을 하느냐. 네. 그걸 형상화했다는 얘기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네. 뭐 밑에 있는 역사, 뭐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네. 사실 쿠버네티스의 시작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구글입니다.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럼요. 그렇죠. 오픈 소스잖아요, 또 게다가. 그렇죠. 예. 그래서 구글에서 오픈 소스화한 거고요. 네. 뭐 3명의 파운더가 같이 시작을 네. 했고, 그것이 이제 기트허브에 예. 공개가 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을 정말 빠르게 하고 있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좀 뜬구름적인 이야기보다는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kubernetis는 어쩌면 이제 컨테이너를 많이 실은 이 배를 어떻게 또 잘 항해하게 할 수 있는가.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터다. 즉,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비록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커뮤니티로부터 호응을 받은 이제 구글에서 최초 이제 기여가 된 코드다. 그런 것이 결국 이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GitHub 채널을 또 타기도 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이 부분이 진짜 긱스러운 얘기죠. 네, 쿠버네티스 그렇죠. 101. 있어 보이는 거. 예, 예. 101. 101. 예. 예,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여기 위에 보시면은 관리 노드가 있고, 네. 거기 밑에 보면 이제 컴퓨트 노드, 실제 네. 슬레이브 노드라고도 불리는 해가지고서, 실제로 컨테이너들은 그 슬레이브 노드라든가 그런 쪽의 컴퓨트 노드에 네. 실제 VM 위에서 네. 아니면 실제 뭐 물리 머신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거기에 컨테이너라는 게 설치가 돼가지고 도커 환경이 설치가 돼서 구동이 되고 있고요.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네. 예를 들어서 각각의 VM들이나 실제 물리 머신에서 컨테이너가 실행되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어딘가 수집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있고 그 위에서 마스터 노드라고 해가지고서 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고요. 네. 그거와 관련된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이루어지는 그런 전체적인 환경이 쿠버네티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전 개념이랄 건 없죠.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 발전이 되고 있는 개념이니까 어쩌면 이제 호스트와 클라이언트 아니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으로 해서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는 뭔가 좀 더 마스터의 역할, 슈퍼바이징을 해주면서 그 밑에 있는 슬레이브 혹은 컴퓨터 자체가 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 단위 자체가 컨테이너라는 거고 그 단위를 아우르는 게 레지스트리를 포함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쭉 이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개념 자체는 뭐 크게 어렵게 이해할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긱스럽진 않네요.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자,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네. 만으로 쓰는데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네. 저는 이 얘기를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저도 그런 게 듣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쿠버네티스가 컨테이너가 뭐가 있네,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네, 이런 거 말고 좀 몸에 와닿는 것들, 그것을 아우르면서 도대체 어떤 이 컴포넌트들이 이 컨테이너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쿠버네티스가 제 역할을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서비스를 배포하고, 그리고 서비스에서 리비전이 발생을 할 때 즉각 응대를 하면서 신규 이 리비전된 요건을 다시 배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고객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통 오픈소스, 네. 밝은 면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고 네. 릴리즈도 막 되고 있고 네. 하는데 그것이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우리가 와닿는 현실은 네. 빨리 이제 릴리즈가 새로 되니까 네. 예를 뭐 이제 쿠버네티스도 점점 기능이 개선되고 네. 보안도 더 강화되고 하고 네. 있는데 네. 그것을 또 설치하시는 엔지니어, 관리하시고 모니터링 하시는 분은 진짜 3에서 6개월마다 업그레이드를 막 해야 돼?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진짜 뭐 밤을 새고 해도 근데 이제 밤을 새고 하면 되면 좋은데 네. 실제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그 복잡도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을 갖다가 또 설치하고 하는데 뭐가 또 안 돼요. 네. 그러면 또 뭐 롤백을 하다가 네. 실제적인 그렇죠. 서비스 장애가 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예. 고객분들은 사이트가 접근이 돼야 되는데 사이트부터 접근이 안 되고 소위 말하면 로그인부터 안 되는 이제 그래서 뭐 서버가 뻗었다고 얘기하면서 네. 그러한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즉 쿠버네티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 많은 컨테이너들을 네. 쉽게 관리하고 그거에 따른 네트워크도 잘 관리가 이루어지고 네.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당장 앱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앱을 빠르게 네. 배포해서 네. CI/CD로 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네. 그게 또 컨테이너 환경, 쿠버네티스 환경과 따로 노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때 네. 뭔가 갭이 계속 하나하나 단계별로 벽이 있으면서 예. 빠르게 뭔가 쓰려고 쿠버네티스 도입했는데 더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이것 자체를 인프라로 규정을 짓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뭐 아직도 좀 주저하면서 제가 쓰는 말이긴 한데 데브옵스의 어떤 한 컴포넌트로 봐야 될 뭘로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선언적으로 말씀드리긴 예.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뭐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 상생하는 어떤 인프라의 하나의 새로운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는 뭔가 좀 더 옵스 영역으로 봐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개발 영역에서는 머신에다가 실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코드를 패키징해서 배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신과 코드가 함께 존재하는 데브 영역이죠. 근데 클라우드 시대에서는 옵스와 데브를 무자르듯이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개발자도 심지어 뭐 DBA든 아니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든 직접 그 머신에 직접 접근을 해서 그 머신을 꾸민단 말이에요. 퍼포먼스 측면에서든 아니면 어떤 그 이제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요건으로 스스로가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럼 옵스 엔지니어는 필요가 없는 거냐 이거죠. 그럼 컨테이너는 누가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점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정말 다양한 지금 스타트업도 많고 네. 그렇죠 대기업들도 많고 중소기업 많고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실제 모여가지고 지내시는 분이 네. 어떤 회사는 소위 말하는 옵스스러운 회사가 많고요 네. 어떤 회사는 대부 중심의 회사가 많고 네. 그 환경에서 네. 이 도커나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라는 기술이 네. 분명히 이제 개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조직도 많고요. 네. 어떤 조직은 인프라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직도 네. 많아요. 예. 그 환경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최적이냐는 선택을 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넓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 거 알아야 될 게 더 많아진 순간입니다. 지역적인 하나의 팩터나 팩트 자체를 이렇게 좀 성급하게 저희가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인프라의 주된 기술인 것처럼 보이는 게 반드시 인프라 전문가들만 담당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서
또 개발만 해왔다고 해가지고서 내 코드가 원활하게 배포되고 제대로 성능을 보장하면서 서비스를 웹으로 앱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라고 해서 이게 개발자 영역으로만 굳어져서는 왠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오케스트레이션 측면에 있어서 이 쿠버네티스라는 존재는 인프라와 개발자 모든 환경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레이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이유가 예. 보통 쿠버네티스라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예. 기존에 개발했던 소스를 컨테이너화만 하면은 네. 쿠버네티스가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거기 이상에서 또 다른 이런 관리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부분이고 예. 거기서 인프라 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지내는 현실은 네. 그 인프라 분들이 다 있는 환경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네. 그 인프라 엔지니어 분들도 예. 계속 뭐 밤을 새고 하는 그런 고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이런 인프라적인 고민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이 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는 것을 저는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미 어떠한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고 계신 운영 상황에서 개발 상황에서 어쩌면 계속 부침의 문제로도 보일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어떤 이제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권고하는, 권유하는, 권장하는 방향으로 굳이 따라가실 필요도 없습니다만 한 번쯤은 이제 뭔가 통섭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이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 기술을 다시 한 번쯤은 머리를 식히면서 들여다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명확한 해답이 오늘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 지속적인 시도 그리고 지속적인 이 디베이션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이 기술은 분명히 어떤 이 사일로들을 넘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지금 기사에서 보면요. 네. 2016년 7월입니다. 네. 아까 쿠버네티스는 3명의 파운더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네, 네. 예. 그 중에 한 분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영입을 했어요. 거의 스카웃이죠. 그분의 의지가 실제 있었고요. 네. 근데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만나면서 네.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가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이 클라우드에서 네. 지난 몇 년간 생겼습니다. 네, 네, 네. 이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의 변화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뭐 오늘은 전체적으로 쿠버네티스 얘기 많이 하겠지만은 네. 그것뿐만 아니라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지금 서비스가 100개가 넘어요. 그 이상도 될 것 예. 같은데요. 저도 다 기억을 못해요, 솔직히. 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큰일이네요. 예. 그런데 이 많은 서비스들이 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하면은 뭐 쿠버네티스 서비스 하나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분이 오시고 하면서 애저에 있는 상당 부분의 서비스가 이제 컨테이너를 다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애저에서는 보통 이야기할 때 웹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네. 소위 말하면은 기존에 웹 호스팅 하던 거를 클라우드로 호스팅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소스 파일 복사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기트하고 연관되면서 소스 동기화한다거나 거기서 끝났었는데 네. 컨테이너로 지원하는 컨테이너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바로 웹앱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옵션부터 해가지고 예. IoT, 머신러닝 서비스 그런 쪽도 바로 컨테이너와 연동해서 바로바로 배포할 수 있는 이런 옵션도 많이 생겼고 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수많은 옵션들이 이제 컨테이너가 점점 추가가 되고 네. 컨테이너 하면 역시 뭐 많은 분들이 아직도 리눅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은 윈도우도 컨테이너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윈도우의 기본적인 클라이언트 OS 자체로서 아니면 서버 쪽의 OS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특히 클라이언트는 뭐 그냥 말해야 90%, 적어도 그 이상은 되는 건데 그 안에서도 컨테이너가 동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시장에서 네. 내부적인 변화부터 이제 리눅스와 윈도우 컨테이너 지원까지 네. 정말 많은 변화들이 지금 지난 몇 년간 발생을 하였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쿠버네티스에 대한 변화로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어쨌든 있을 것 같습니다. 뿌듯합니다. 뭐 이미 오픈소스 진영에서 커뮤니티 대표도 경험을 이미 해보셨고, 뭐 제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소스를 이제 담당하는 담당 책임자로서 일을 해봤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더 예전의 색깔을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전의 모습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왠지 더 오픈소스 중심의 회사로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맥락에서 컨테이너 기술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그렇듯 오픈소스 네이티브 했던 기술이 어떻게 그 존재 그 자체로서 이제 운영되고 있고 서비스되고 있는지를 한번 계속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최영락 차장님이 그동안 경험을 해온 것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스로 이제 공개하는 화이트 페이퍼나 아니면 기술 문서에서 나오는 요건들을 적용의 어떤 이제 숏컷이라던가 아니면 실제 또 어떻게 구동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제가 왠지 뭐 일도 모르는 나 K8S 일도 모름 컨테이너 일도 모름 뭐 괜히 그런 제스처를 좀 취해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만 이제 제가 좀 빠지면서 지금장부터는 최영락 차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커뮤니티 와이드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좀 많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